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르면 다음 주에는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도 5만 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도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를 넘겼습니다. 사흘째 5만 명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이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또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직 정점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정도가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 이제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폭증하기 한 다음에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짧으면 3주, 길면 한 달 정도의 유행 기간을 지난 다음에 피크에 이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초기의 확산 속도가 좀 늦어서 조금 더 그 피크까지 가는데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뭐 한 달에서 한 5주 정도 이후에 꺾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가 정점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또 해주셨는데요. 정부에서는 일단 방역 조치를 완화할 가능성을 또 시사를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할 판단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이고요. 네. 또 이제 팍스로비드와 같은 경부형 치료제를 통해서 위중증 환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추계에 의하면 뭐 확진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도 위중증 환자 수가 2,000명 이하일 거로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 수가 한 2,400병상 정도 되기 때문에 뭐 20만 명이 넘어도 현재 확보한 중환자 병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질병청에서는 아직 거리두기 완화 시기를 답하기는 또 어렵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관건이잖아요. 네. 오늘만 해도 275분이 또 추가가 됐는데 이제 이달 말쯤에는 많게는 1,800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격리병상 관리 체계라든지 아니면 먹는 치료제 처방이라든지 이런 의료 대응이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고령층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유행 양상이 젊은 층 중심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위중증 환자가 뭐 2,000명 이상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고, 현재 우리가 확보한 병상이 뭐 2,400병상 정도 되니까 그 확보한 병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고령층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위중증 환자 수가 대응 역량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먼저 오미크론 확산을 겪었던 기타 국가들의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4월부터 감소세에 들어가서 6월 말쯤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또 올 봄이 지나면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도 들려오는 상황이고 또 부디 현실이길 좀 바라보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미크론 확산이 보통 이제 피크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내려가는데 한 달이니까요. 2월 말 3월 초쯤에 정점에 달했다가 이제 3월 말 4월 초쯤에 안정기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면 아마 이제 상당 기간 뭐 3, 4개월 정도의 안정기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이제 우리가 실외에서는 뭐 마스크를 당연히 벗을 수 있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되 이거를 뭐 의무화하지는 않는 대신 이제 뭐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같은 의료기관 같은 고위험 시설에서는 지속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뭐 2년 가까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날이 올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누구나 PCR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현장에서는 이제 내가 60세 미만이라든지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으면 신속 항원 검사를 이제 먼저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아직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검사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선별진료소 가면 오랫동안 줄을 서야 되고 네네. 검사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 불편함과 또 하나는 이제 PCR 검사와 달리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안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줄을 길게 서는 문제는 저는 지금처럼 선별검사소나 병의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체계 말고 그냥 편리하게 약국에서 구입해서 본인이 자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그 건강보험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적용해주면 싼 값의 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고 네네. 내가 자가 검사를 하면 편리하게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구입하듯이 약국에서 신속 항원 검사 네네. 키트를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구입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확도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PCR 검사가 정확하긴 하지만 신속 항원 검사가 전파력이 있는 시기에 확진을 하는 데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체내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을 때는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거꾸로 우리 몸에 바이러스의 양이 많으면 양성으로 진단을 해냅니다. 근데 우리 몸에 바이러스의 양이 많다는 거는 전파력이 있는 시기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전파를 막는 데는 신속 항원 검사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가 검사 키트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아무래도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제 당국에서도 한 번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간격을 두고 좀 여러 번 검사를 하길 권유하고 있잖아요. 네. 음성이 나오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품귀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예전 네. 마스크 현상이 생각날 정도로 많이들 사두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물량이 또 얼마나 남을 것이냐, 가격이 또 급등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전체 물량은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량이긴 한데 2월 달에는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기로 되어 있는 이미 물량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 국내 내수로 확보한 물량은 좀 빠듯하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재기 같은 현상 같은 게 벌어지지만 않으면 뭐 네. 심각한 공급 부족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전에 마스크 사듯이 약국에 가서 이제 본인 확인하고 건강보험 적용받아서 필요한 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네. 필요한 사람만 꼭 구입할 수 있고 네. 너무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구입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만들면 지금 공급 부족 문제, 품귀 현상, 심리적인 불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 일단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물량을 사지 않도록 좀 네. 제재하는 어떤 제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구입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네네. 기준을 정해서 예. 일정 물량까지만 건강보험을 네네. 적용해주도록 하면 가격도 통제가 가능하고 구입하는 국민들도 내가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불필요하게 사재기 같은 심리적인 그 요인을 유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이제 리포트에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재택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또 본인의 증상이 좀 불안한 분들이 많으셔서 네. 직접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또 글을 올리고 해서 좀 소통을 하시나 봐요. 네. 이제 아무리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비대면 진료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그치기 때문에 좀 증세에 따라서 어떤 약을 먹는 게 좋은지 혹은 또 어떤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미크론은
고위험군이 아니면 그냥 독감 정도의 중증도를 가진 병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제 독감이나 감기 때 먹는 뭐 진통 소용제, 네. 대표적으로 타이레놀 같은 약을 뭐 열이 나거나 뭐 그 오한이 들거나 아니면 뭐 근육통이 있을 때 드시면 이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래도 예를 들면 열이 내리지 않거나 또 갑자기 호흡곤란 같은 증세가 생길 때는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담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전담병원 같은 곳에 응급실로 방문하셔서 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증상도 있지만 또 고열이나 호흡곤란 같은 네. 증상은 또 반드시 또 진료를 좀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